안녕하세요. 이번 네이버의 몽고DB 활용 사례 및 클라우드 DB 소개를 맡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의 이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서 시니어 몽고DB DBA를 맡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의 주제인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상품의 프로덕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저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약 5년 전부터 몽고DB 운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공유 드리고요. 무엇보다 몽고DB가 네이버에서 왜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몽고DB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그러면서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상품을 준비하고 탄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상품이 어떠한 분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이버의 몽고DB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몽고DB 사용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일 클러스터 중에 라이트 QPS를 25만까지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클러스터에 수조개의 도큐먼트를 저장하고 있는 클러스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클러스터이긴 하지만 저장 공간을 수백 테라바이트까지 차지하고 있는 클러스터도 있고요. 저희 몽고DB 전체 클러스터를 합쳤을 때 하루에 1테라바이트 정도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주요 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 윈도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좀 많이 다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서는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몽고DB가 매우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몽고DB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저 서비스들에는 큰 서비스 이슈 또는 서비스 장애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단순히 사용량 측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비스로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도 네이버 메인이라든지 브이라이브, 네이버 카페, 라인, 네이버 페이 등과 같이 쇼핑, 이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에듀케이션 등등의 영역에서 몽고DB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에서 이렇게 몽고DB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모바일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나서 집이나 다른 데 가서 PC에서 똑같은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모바일에서 사용한 이력이나 기록 내용 등을 PC에서 똑같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렇게요. 근데 기존에는 각각의 사용 이력이나 정보를 DB가 아닌 각각의 로컬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셨던 모바일 기기에 저장이 되어 해당 모바일 기기로 그 이후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 이전에 사용한 이력이나 그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기기를 옮겨서 PC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접속하셨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거를 저희 DB에 저장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한 이력이 DB를 통해서 싱크가 되면서 PC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화 영역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도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트래픽도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또한 조회 조건이 매우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세컨더리 인덱스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 사이즈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NoSQL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NoSQL에서는 세컨더리 인덱스가 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 그 모바일에서 네이버 웹툰 앱을 실행하시고 특정 웹툰의 특정 회차를 보시게 되면 기기를 옮겨서 PC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 같은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전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 보셨던 특정 웹툰의 회차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바로 몽고DB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싱글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플랫폼은 사용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컨더리 인덱스가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 스키마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가 수백여 개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 같은 기능을 각각의 서비스 개발팀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능인데 네이버 카페, 브이라이브, 네이버 페이, 블로그, 라인 등등의 서비스에서 각각의 서비스 개발팀이 동일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공통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 각각의 서비스 개발팀은 이 공통 플랫폼을 가져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플랫폼을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스키마를 맞추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맞춘 스키마를 사용하면 네이버 카페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카페에 맞추면 또 브이라이브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공통 플랫폼 서비스용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플렉서블 스키마 기능이 지원되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조회 조건 처리를 위한 세컨더리 인덱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렉서블 스키마가 필요한 공통 플랫폼 영역에서 주로 몽고D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제 사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댓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댓글 플랫폼의 경우에는 몽고DB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일부 기능은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몽고DB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6년부터 네이버에서 몽고DB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몽고DB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기능 또한 신버전이 나왔을 때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능 또는 신버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철저한 준비 및 구성 환경 그리고 해당 기능이 끼칠 영향도를 파악하여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리무브 샤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몽고DB를 샤딩 클러스터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데이터 트래픽이나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들 경우에 샤드를 줄이면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계신데요.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 리무브 샤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리무브 샤드를 할 경우에 특수한 환경에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유실이 발생한 데이터는 저희가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무브 샤드를 통해서 서버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이 리무브 샤드를 통한 데이터 유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 네이버 운영에서는 이 리무브 샤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와 같이 리플리카 셋 또는 샤드에서 아비터 데몬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리카 셋의 그 투표 과반 멤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외에 아비터 데몬을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이 아비터 데몬을 사용하셨을 때 특수한 환경에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서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컨더리 서버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프라이머리 속에 캐시 프레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컨더리와 아비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구성으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이 이슈를 회피할 수 있게 특수한 옵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아비터 서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멀티 도큐먼트 트랜잭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구성으로 몽고DB를 사용하고 있을 때 세컨더리 중에 서버 한 대가 죽었을 경우에 고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가 몽고DB 운영하면서는 아비터 데몬을 임시로 붙인 다음에 해당 세컨더리 서버를 정상화시킨 후 다시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의 고가용성 유지를 위해서 아비터 서버를
사용하는 순간 서비스 쪽에서 멀티 도큐먼트 트랜잭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셨다면 해당 트랜잭션이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멀티 도큐먼트 트랜잭션을 사용하시는 서비스에서는 아비터 데몬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구성을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두 멤버 중에 어느 한 대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해당 멤버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가 문제인데요. 몽고DB에서는 백업을 이용한 그리고 백업을 리스토어해서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멤버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니셜 싱크를 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멤버를 데몬을 중단한 후 해당 데이터 영역을 그대로 카피하는 방법 말고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니셜 싱크는 데이터 사이즈나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환경에서 캐시 프레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야 되는 환경일 경우에는 기존 정상적인 멤버를 중단한 후 해당 멤버의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하여 복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구성일 경우에는 한쪽 멤버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한쪽 멤버 가지고 서비스하는 환경인데 새로운 멤버를 만들기 위해선 해당 멤버를 또 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전면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비터 구성을 사용하실 경우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발팀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해당 몽고DB 클러스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특정 서비스에 바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몽고DB의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는 경우에 하나의 서버에 여러 목적의 데몬을 같이 띄워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몽고DB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 데몬을 띄울 경우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문제는 OS 힘 영역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요. 메모리 최적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단일 서버에 멀티 데몬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샤딘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보다는 리플리카 셋으로 구성해서 사용하시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네이버에서 몽고DB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서비스에서 표준화하지 않고 운영 지원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스펙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NCP의 클라우드 DB for 몽고DB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 스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는 철저한 준비 및 버전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 저희가 4.2 버전이 출시가 되었을 때 해당 4.2 버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이력인데요. 4.2 버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일단 안정화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안정화된 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버전이 나오고서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버전을 가지고 신규 기능 및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및 성능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멀티 도큐먼트 트랜잭션을 사용하셨을 때 아비터 데몬을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버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표준 설정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버전을 가지고 저희가 네이버에 이제부터 4.2 버전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전사 공지를 하고요. 이렇게 내부에서 검증된 버전으로 네이버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상품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증된 버전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려서요. 저희 4.2 버전에서 사인인 키라는 버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4.2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샤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계신데 4.2.12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버그의 100% 영향 범위이고요.
따라서 90일 또는 180일 만에 해당 클러스터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중단될 경우에는 컨피그 서버 데몬의 프라이머리를 스텝 다운 시키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해당 버그는 4.2.12 버전에서 픽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DB 지라 사이트에 보면 제가 해당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현재 4.4 버전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운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는 4.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었던 사인인키 버그가 픽스된 4.2.12 버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DB for 몽고DB는 4.2.12 버전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모든 4.2 버전은 4.2.12 버전으로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4.4 버전은 2020년 중에 저희 네이버 운영과 거의 동시에 클라우드 DB for 몽고DB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DB의 준비와 탄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몽고DB와 같은 NoSQL 그리고 아파치 하둡 HBase와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 그리고 플랫폼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플랫폼과 자동화 영역을 저희 클라우드 DB에 포함해서 상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클라우드 DB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데이터 플랫폼 조직에서 그동안 수년간에 쌓인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 플랫폼을 같이 이용한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DB를 몇 년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노하우가 쌓여 있었던 MySQL, MS SQL 그리고 레디스를 먼저 출시한 이후에 2018년에 클라우드 하둡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5번째로 몽고DB를 클라우드 DB 플랫폼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몽고DB는 네이버에서 운영한 지 5년 만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DB로 출시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DB for 몽고DB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DB for 몽고DB가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4개의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태스크 익스큐터 풀, 그 다음에 TC멀록의 스핀락, 그리고 이빅션, 그리고 리드라이트 티켓 이 4개 용어인데요. 해당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현재 몽고DB 클러스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스크 익스큐터 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에 몽고DB 샤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을 처리하는 몽고스 데몬과 각각의 실제 데이터가 있고 실제 작업을 처리하는 샤드 멤버 사이에 커넥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데몬이기 때문인데요. 이 몽고스와 샤드 멤버 사이의 커넥션 그리고 커넥션 풀을 태스크 익스큐터 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계신 샤딘 클러스터에 이슈가 발생할 때는 가장 먼저 이 태스크 익스큐터 풀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샤딘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확인을 위해서 이 태스크 익스큐터 풀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비스 개발팀에서 지금 서비스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몽고DB 클러스터 이상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태스크 익스큐터 풀이 정상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이면 해당 개발자분한테 몽고DB는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샤딘 클러스터일 때 모니터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네이버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샤딘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때 이 태스크 익스큐터 풀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모니터링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에는 이 태스크 익스큐터 풀이 기본 모니터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링이나 알람 구축이 힘드시다면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몽고DB 아틀라스에서도 태스크 익스큐터 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C몰록의 스핀락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몽고DB에서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사용하실 때 몽고DB 내부에서는 TC몰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요. 문제는 어그리게이션 쿼리는 아무리 데이터셋이 작다고 하더라도 몽고DB 내부에서 16MB 이상의 메모리를 할당받아야 됩니다. 근데 TC몰록에서는 16MB의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센트럴 힙에서 할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센트럴 힙은 동시에 하나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몽고DB 클러스터에서 동시에 많은 수의 어그리게이션 쿼리 또는 많은 수의 카운트 쿼리를 호출하시게 되면 TC몰록에서 센트럴 힙 메모리 할당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스핀락 웨이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TC몰록의 스핀락 웨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몽고DB 클러스터에서 TC몰록의 스핀락 웨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참에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클라우드 DB 몽고DB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빅션인데요. 이빅션은 그 메모리 버퍼에서 오래된 순으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모리 버퍼에서 지워주는 작업인데요.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가 갑자기 몰리게 될 경우에 원활한 메모리 할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자기가 직접 이빅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어플리케이션 이빅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이빅션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이빅션 작업을 한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그 쿼리 수행 결과를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쿼리 응답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하고 계신 몽고DB 클러스터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빅션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되고 있지 않으신다면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라이트 티켓인데요. 몽고DB에서는 서버 스펙과 상관없이 읽기와 쓰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128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읽기 작업 128개가 수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티켓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할당받지 못해서 할당받을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리드 라이트 티켓이 고갈되어 있다면 티켓을 할당받지 못한 작업들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쿼리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계신 몽고DB 클러스터에서 리드 라이트 티켓에 대한 고갈 여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고 있고 사용하고 계신 몽고DB 클러스터에서 모니터링 알람 같은 대비를 하고 계신다면 저희는 이 클라우드 DB for 몽고DB보다는 일반 서버에 몽고DB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몽고DB 라이선스 특성상 일반 VM에다가 각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없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의 경우에는 그 몽고DB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로 OEM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상품 가격 안에는 이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몽고DB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려면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와 같은 관리형 몽고DB 상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모니터링 및 알람 그리고 저런 이슈가 발생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없으시다면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DB for 몽고DB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백업 복구에 대한 고민, 모니터링 알람에 대한 고민, 서버 및 DB 관리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5년여에 걸친 몽고DB 운영 노하우를 플랫폼화해서 클라우드DB for 몽고DB 상품으로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DB for 몽고DB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네이버에서 몽고DB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저와 같은 가상의 DB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몇 달간 수십 명의 분들이 이 클라우드DB for 몽고DB 출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 상품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